예, 다음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우리 문국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학교를 옮기셨어요. 예, 뭐 조금 연구 분야를 좀 넓히고 싶어서. 아, 그래요? 예, 어떤 조금. 분야 연구하십니까, 요즘에? 지금은 뭐 요즘 핫한 분야인데, 네. 예,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아,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올레도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안 그래도 아까 방금 전에 우리 김현재 교수님 나오셔갖고 예. 올레도스 기판 예. 얘기 엄청 하시다가 가셨는데 네, 네. 오늘 이제 얘기는 네. 투자 절벽 디스플레이 업계 재개 시점은 언제라고 예. 이렇게 했는데 지금 투자 없은 지가 꽤 됐죠. 그렇죠. 벌써 한 3년 넘는 것 같죠. 실질적으로 네. 보안 투자 제외하고 대규모 투자는 뭐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없었다고 보는 게 맞죠. 네. 과거에 투자 한참 할 때는 네. 연에 뭐 몇십 조씩 그렇죠.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예, 보통, 기업별로. 예. 기업별로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 그때 보통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다 보면은 연말 때 이제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캐펙스가 이제 몇 조씩 잡히죠. 네. 사실 이제 뭐 캐펙스가 뭐 빠져나가고 다시 또 이제 이제 감가비가 들어오고 해서 이제 잡히는 거는 맞는데 네.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보안 투자 제외하고라도 한 2, 3조씩은 꾸준히 투자가 있었다. 근데 지금은 사실 대규모 투자는 이제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맞죠.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이제 또 여쭤보기 전에 예. 제가 오늘 민감한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얘기되는 LGD의 광저우 공장 예. 메가건에 대한 거 안 여쭤볼 거고 또 네. BOE의 8.6세대 LTPO 공장에 들어가는 승착기를 뭐 선입고가 들어가게 되었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런 거는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고 예. 제가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합니다. 예, 뭐 예. 남의 회사 얘기를 해서. 예. 예. 일단 그렇게 투자가 없었던 것은 네. 전방산업의 어떤 디스플레이 수요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까? 뭡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포화될 만큼 포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모바일 같은 경우는 네. 뭐 전체적으로 폰 시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이나 피처폰 합쳐서 뭐 맥스 17억 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게는 아니고 한 12억 개에서 14억 개 정도에 이제 수렴이 됐고 그게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보면서 이제 시장이 거의 이제 살 분들은 다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교체 시장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LCD가 하고 있던 부분이 일부를 이제 침투해서 들어가는 정도인데 네. 그거 이상 폭발적으로 들어가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막 진입을 시작했는데 IT는 약간 진입이 늦어진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국도 그렇고 우리가 전체적인 모바일 시장상 비교해서 보면 캐파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이미 캐파가 모자라지는 않은 상태고요.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물론 가동률이라든지 이제 모델이 바뀌면서 이제 면적, 면치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서 그게 뭐 지금이 과잉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전체 캐파와 전체 수요를 가지고 물론 기업별로 차이가 있죠. 수주를 많이 받아가는 쪽도 있고 뭐 네. 기술이 안 돼서 좀 수율이 나쁜 쪽도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개별 기업의 상황은 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인 스탠스는 뭐 조금 공장이 이미 이제 캐파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뭐 과잉이란 표현보다는 충분하다. 전 세계 인구가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 살 만큼 다 사고 노트북 네. 살 만큼 다 갖고 있고 예. 텔레비도 뭐 대부분 다 갖고 그렇죠. 있다. 남은 건 교체 수요 정도. 예. 근데 이제 뭐 OLED 입장에서 봤을 때 디스플레이 전체는 그게 맞고요. 네. OLED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아래쪽으로 모바일 경우에는 조금 더 저가 시장, 이머징 마켓 쪽으로 좀 내려갈 수 있는 틈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안 간 부분들이 존재하죠. 이제 IT 쪽으로 확장하는 게 좀 있고. 태블릿 노트북, 맞습니다. 뭐 PC 모니터. 예. 네. 모니터까지. 요즘 뭐 미래 기술 얘기하시는 분들은 32인치 정도까지 RGB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RGB로. 예. 그렇군요. 기술은 뭐 다양하게 지금 뭐 논의가 되니까 그럼 이제 표준화가 결정될 때까지 약간은 뭐 시간적인 뭐 준비 기간이라든지 기술 개발의 시간이 필요한 거는 사실인데 어쨌든 큰 입장으로 볼 때는 긴 마일스톤은 이제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LCD가 먹고 있던 시장은 OLED가 얼마나 먹을 것이냐.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그 교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디바이스를 바꾸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자체가 바뀌는 거죠. 뭐 LCD에서 OLED로 전환되는 전환 수요도 있고 이미 OLED 폰인데 이제 더 고급 사양으로 바뀌는 것도 있고 뭐 그 부분이 있어서 아직 룸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지금까지 한 2, 3년 동안 이제 주춤했던 거는 기술적인 측면이나 그거보다는 뭐 경제적인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도 상당히 영향이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조금씩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네. 그리고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것 중에 재밌는 거는 이제 중국 내수 시장의 변화가 확실히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OLED 침투율이 50%가 안 됐었어요. 어디 저 뭐 전체적으로 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내수 시장을 봤을 때 네. 한 4억 대 정도 스마트폰 시장이 있다. 중국 네. 내수 시장만 봤을 때.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2억 대 전후 정도를 실제 이제 시장으로 봤었는데 OLED 시장으로 봤는데 그게 이제 맥스 4억 대까지 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중국도 똑같은 상황이죠. 조금 더 이제 눈높이가 높아진 거죠. 눈높이가 높아져서 당연한 얘기지만 갤럭시나 아니면 아이폰이 전부 OLED를 채용하니까 뭐 화웨이나 샤오미, 오포, 비보도 전부 OLED를 채용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게 이제 삼성이 처음에 이제 리지드로 점령했던 시장들인데 네. 그게 이제 플렉서블 OLED로 점점 이제 교체되고 있고 네. 또 리지드가 차지했던 시장은 밑으로 내려가서 LCD들이 밀어내고 있고 그래서 네. 실제로 보면은 TFT LCD는 진짜 동남아나 저쪽 이제 아주 개도국 쪽 아주 진짜 극단적인 이머징 마켓 쪽으로 가고 있고요. 중국 내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OLED 침투율이 높아져서 어떻게 보면은 좀 재밌는 상황인데 네.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즉 다시 말하면 애플하고의 그 치열한 경쟁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수만 먹어도. 예, 약간 일본의 과거 갈라파고스화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느낌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들리는 거 그리고 이제 많은 그 기관들에서 예측하고 있는 걸 보면 가동률이 한 8, 90%까지 대부분의 업체가 가 있는 것 같다. 어떤 회사의 가동률이요? 예, 그러니까 뭐 알고 있는 BOE, 그다음에 티안마 비전웍스, 네, 패널 대부분의 업체들이? 패널 업체들이 네. 뭐 다 8, 90%가 이제 진짜 다 그 위치는 아닐지 모르지만 평균적으로 과거 대비해서는 가동률이 한 1.5배 정도 상승했다라고는 대부분 다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수로 팔리는 핸드폰의 LCD에서 OLED로 간 교체 수요. 예. 대체 수요. 대체 수요가 그 정도 존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기존에 투자됐던 이제 팹들이 과거에는 이제 가동률을 못 채웠으니까 네. 더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사라졌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 2, 3년 지나면 이제 동남아 시장이나 인도 시장에서도 뭐 올레드 수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게 조심스럽게 예측할 때 뭐 근거가 아직 뭐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한 1억 대 정도는 더 추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1억 대 시장을 놓고 이제 뭐 6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두 업체가 30K 정도씩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큰 건 아닌데, 네. 예, 그래도 공장 하나 정도의 뭐 발주정물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거고요. 중국 내수 시장에서 그 화웨이가 다시 이제 들고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판매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예. 화웨이가 중국 쪽으로부터 꿀밤을 맞고 잠깐 뭐 이렇게 예. 하고 이럴 때는 저기 오포 비보라든지 샤오미라든지 예. 이런 회사들이 내수를 먹다가 최근에는 좀 밀려나고 인도나 동남아 쪽으로 맞습니다. 이제 많이 내려와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드레인지급에서 굉장히 또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예. 그런데 결국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네. 중국에서 하이엔드라고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는 아이폰 외에 팔리기가 좀 어려운 구조로 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물론 갤럭시가 안 팔린다는 건 아닌데 그리고 그 갤럭시가 차지하는 포션은 이제 화웨이가 하이엔드라고 이제 팔고 있는 상황이고 사양 이렇게 그냥 하드웨어적인 사양으로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아, 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OS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갤럭시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안드로이드 배경인데 네. 중국에는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에서 안드로이드를 쓸 수는 없으니까 구글 플레이나 뭐 이런 게 되지 않으니까 제한적이고 근데 이제 어쨌든 아이폰의 iOS는 뭐 됩니다. 예, 그 애플리케이션 마켓도 열려 최근에 있고. 중국에서 판매가 좀 별로 부진해서 애플도. 예, 그건 조금 이제 다른 이슈들도 있는데 이제 금액적인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애국심 마케팅도 좀 걸리는 것 같고요. 좀 있는 거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요즘 재밌는 게 그 삼성의 그 트랜슬레이션 기능이 있는 갤럭시 때문에 24요? 네.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만큼 팔린다는 얘기는 아닌데
조금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아 그게 그 대단한 킬러 앱이 되나 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다 그거에 관심 많더라고요. 아 중국에서도.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근데 그게 뭐 몇 천만 대 수요를 일으킬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뭐 사실은 삼성에만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이제. 예.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안드로이드 그 서비스 할 때 구글하고 같이 개발했을 때 보면은 이제 그게 중국 쪽에는 안드로이드가 어차피 오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쪽에 앱들이 오픈이 안 되니까 네. 뭐 아, 그런 그래서? 진영에서 진영별을 OS 기반으로 진영으로 나눈다면 네.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대로 보면 네. 이런 대체 수요들이 생기고 네. 한 30K씩 정도, 그러니까 뭐 업체별로 이렇게 아니라 한 60K 정도의 예, 어떤 저는 그렇게 봅니다. 60K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좀 달라진 게 있어요. 6세대 기준. 예. 예. 뭐가 달랐습니까? 그러니까 과거는 이게 정부에서 다 보조금 받아서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인데, 네. 6세대는 네. 아마도 본인들이 직접 이게 독자적으로 돈을 많이 이제 태워야 된다. 태워야 되는 상황일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중국 현지의 뭐 예. BOE나 TM나 뭐 예, 이런 맞습니다. 회사들이요. 예, 왜냐하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 뭐 이런 이제 어떤 캐치플레이즈나 아니면 뭐 과시형으로 투자를 많이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쳐다보고 있으면 중국도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중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고 거기도. 실업이 심각하고 어. 그다음에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진짜 줄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지방 도시끼리 인구 경쟁을 해요. 아. 예. 일로 오세요 뭐 이런.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베이징이라든지 상해나 심천은 거기에 여파가 없는데 네. 뭐 그거보다 떨어진 2성급 도시 대표적인 게 이제 허베이라든지 허베이. 예, 정저우라든지 예, 이런 데들은 인구 그러니까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왜냐면 인구가 빠져나가면 지금 중국의 내수를 가장 근간으로 바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경기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뭐 저 말고 오히려 경제 쪽 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네. 부분들을. 네. 근데 이게 뭐냐면 받쳐주려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수요와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지금 막 극단적으로 뭐 유령 도시 이런 건 아니고요. 뭐 상해나 베이징은 그 정도까지 타격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유입된 수요도 있고 살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방어를 해줘야 되는 아까 말씀드린 2성급 도시들. 그러니까 이제 정저우라든지 뭐 헛베이라든지 네, 뭐 네. 난징은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그 중간 정도 되는 도시들 네. 그런 도시들은 인구가 빠져나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공장만 지어서는 안 되고요. 관련된 SCM, 인프라스트럭처 전부 다 자기 도시에다 만들어라. 끌고 들어와라. 네, 끌고 들어와라.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뭐냐면 단순히 공장에서 일하는 인력뿐만이 아니고 관련된 SCM 인력들이 들어오면 또 그 밑에 또 SCM에 또 SCM이 딸려 들어오니까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 우리 흔히 보는 동탄이나 뭐 수원 뭐 그 광경이겠죠. 뭐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변으로 동탄에 그 많은 협력사들 있죠. 있죠. 협력사들이 있고 그럼 수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모델을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로는 아마 그런 식의 투자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있다면. 내에서는 예, 그래서 있다면. 예, 6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 내지 두 개의 업체, 똘똘한 하나 내지 두 개의 업체에 뭐 30K에서 60K 정도 밀어주는 대신에 좀 규모의 경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제 기존의 팹이 있는데 옆에 증설하고 SCM을 구축하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요즘 최고의 화두는 국산화더라고요. 중국의 예. 최대 한 예. 뭐 어떤 거에 대한 국산? 그러니까 뭐 장비라든지 재료에 대한 국산화. 그러니까 이제 국산화라는 게 우리도 초기에 그랬지만 뭐 이제 속된 표현을 하면 박스가리도 있을 수 있고요. 조립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예. 네. 뭐 아시잖아요. 파츠 다 들고 와서 그냥 조립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원재료 가져간 다음에 바틀링 그러니까 뭐 박스가리라는 표현은 좀 그러고 바틀링이라고 하죠. 네. 네, 바틀링. 박스가리 뭐 그게 지금 뭐 하여튼 뭐 라벨가리, 예, 뭐 라벨 체인지 뭐 레벨 체인지. 예. 예. 예, 그 표현이 너무 그랬나? 예, 그러니까 바틀링. 예. 예.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이제 워낙 그 국산화로 치니까 네. 그래도 결국은 이제 바틀링을 하더라도 시설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갈라파고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뭐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6세대 기준으로 30에서 60K 정도면 금액 기준으로는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장비 가격만 보면 네. 30K당
한 2조 5천억에 3조 정도 보니까 네. 맥스 한 5조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5조 정도의 5조. 시장은 있고 또 네. 하나는 이제 거기서 재밌는 게 이게 과거는 말하자면 정부 돈이었잖아요. 남의 네. 돈이니까 네. 좋은 사양의 제품, 그러니까 장비를 사야 됐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내 내 돈 투자해서 많이 태워서 갈 거면 이제 말 그대로 자본주의적 논리가 일부 작동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이거 뭐 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드라이애치 장비를 기준으로 일본의 텔과 네. 한국의 ICD가 있다. 네. 금액 차이가 만약 ICD가 한 텔의 한 80% 수준이다. 그럼 ICD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높다. 네, 물론 지금도 어. 레퓨테이션 뭐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가 있는 네. 그런 걸로 보면 레퍼런스나 레퓨테이션 기준으로 보면 ICD가 텔보다 위에 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겠죠. 뭐 CBD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 그런 관련된 장비들 입장에서 그래서 오히려 보면은 뭐 일본 기업들이 아주 저가 수주를 하지 않는 이상은 한국 기업들한테 기회가 될 수 기회가 있겠네요. 될 가능성이 더 있죠. 그럼 그 투자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올해 말부터 이제 하나 둘씩 시작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래요? 이제 첫 번째 누리는 호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가동률 이렇게 높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이렇게 가동률이 계속 이제 높아지면은 올해 말 정도 이제 지나면은 작년부터 좋아졌으니까 올해 말 정도 지나면 이제 특히 이제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죠. 예, 뭐 합비 같은 경우에 몰려 있으니까. 네. 예, 그다음 우한 같은 데도 몰려 있고. 네. 우한은 두 개나 공장이, 그러니까 두 회사가 공장이 있으니까. 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물론 두 회사 중에 한 회사를 몰아주겠지만 그 회사는 어디입니까? 티안마하고 이제 CSOT가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데 중에 이제 한 군데를 몰아줄 수 있지만 어쨌든 증설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거기 장비를 넣는다라고 하면 아까 ICD 대부분은 뭐 저희들 보면은 이게 TFT 쪽, 예, 백플레인 쪽은 국내 업체가 많이 잘하고 있죠. CBD하고 뭐 몇 개, CBD는 뭐 어플라이드가 워낙 강세니까. 잘하죠. 예. 예. 근데 어플라이드 가격이 비싸서. 예. 예. 그래서 이번 증설에 어플라이드가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어플라이드는 전략적으로 자기들이 잘 하니까. 어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네.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드라이치는 이제 국내 업체들끼리 경쟁일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네. 원익과 IPS, 원익과- 인베니아, 뭐 네. ICD 네. 세 회사의 경쟁일 것 같고. 네. 그다음에 PBD 보면은 뭐 이루자 너무 잘하잖아요. 이루자, HN 이루자. 네. 거긴 비상장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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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아바코. 아바코. 울박이 있긴 하지만 울박은 그냥 이렇게 속된 말로 가성비 안 좋은 대표적인 장비다. 비싸기만 하다. 네, 비싸다. 비싸다. 비싼데 네. 근데 그게 비싸고 싸고도 어떻게 보면은 결국 많이 팔면 싸지잖아요. 그렇죠. 유지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서비스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아바코. 네, 뭐 그런 업체들에게 기회가 그러니까 이거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표준은 레퍼런스는 삼성의 레퍼런스를 다 쫓아갔었는데 네. 이제 증설이고 이게 이제 내수용으로 팔리잖아요. 음. 내수용으로 팔리는 건 좀 얘기가 다릅니다. 품질 기준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끼리 경쟁이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 코스트에 대한 얘기도 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까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애플에 판다. 이걸 가지고 삼성에 판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 광고 효과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출혈 경쟁을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뭐 다 같이 화웨이에 팔아야 되는데 내 회사가 경쟁한다.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 없으니까 이제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가격 경쟁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이제 코스트가 그러니까 재료비도 싸져야 되고 가공비도 싸져야 되니까 가공비 입장이라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투자비가 줄어들어야 되는 문제고 재료비라고 얘기하면 이제 꼭 UDC 써야 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꼭 뭐 UDC냐 올 연말에 네. 한번 그런 걸 생각을 해볼 그래서 수 이제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 그게 지금 어떻게 조심스러운 움직임인 게 두 가지는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국산화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새로운 지역에 이게 투자는 아마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새로운 지역 이미 있는 이미 있는 지역의 규모를 늘려서 그쪽에 SCM 구축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약간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 참여하려면 국산화라는 그 기준에 아까 뭐 네. 라멘셀 뭐 여러 가지 조립 네. 뭐 이렇게 있었지 뭐 여기서 받으면 뭐 또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결국은 장비 같은 경우는 좀 어렵지만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국산화 뭐 잘못하다 보면은 이게 재료처럼 카피하기 쉬운 게 없죠. 돈 별로 안 들어가고. 그렇죠.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재료는 그런 가능성이 그럴 있고요. 수 있죠. 장비는 좀 다를 겁니다. 장비는 아시겠지만 뭐 국산화라고 하는 관점이 여기서 만들어서 가져가서 네. 거기서 조립하고 예. 매출 거기서 끊고. 예, 거기서 끊고 네, 그런 네. 방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아바코까지 말씀하셨는데 다른 회사들 좀 글쎄요. 근데 오히려 보면 증착기가 아마 변수이지 않을까 싶은데. 증착기. 예. 증착기가 변수이지 않을까 싶어요. 소닉 뭐 선익 말고 저는 이제 선익도 선익인데 요즘 뭐 핫하죠. 근데 거기도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몇 년째 수주가 없었던 SFA나 SNU가 어떤 돌파구를 가져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토끼도 뭐 지금 수주가 안 되니까 싸게 접근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부터는 진짜로 낮은 가격과 가성비 좋은 장비들에 대한 과거에는 그냥 무조건 삼성의 레퍼런스 뭐 안정된 장비. 근데 이제 중국 친구들도 돌려봤거든요. 그리고 BOE도 SNU 장비가 한 대 있고요. 네. 예, 예, 한 대씩은 있습니다. 다. 나쁘지 않더라 이런 평가를 받으면은. 예, 그리고 비전옥스도 한 대 갖고 있고요.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걸로 생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거기는 그렇고 지금 6세대는 그렇고 네. 지금 이제 IT용 8세대에 대한 그거는 이미 이제 눈앞에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좀 이제 좀 난해한 문제인데요. 네. 난해한 문제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점의 문제고 얼마나 이제 파급력이 있을 거냐. 이제 왜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IT 전체 시장 규모를 보면 그리고 또 중국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DHL 빅3가 대부분 보면은 브랜드는 뭐 델하고 HP 미국 회사고 러너버는 이제 중국 회사긴 한데 여기 포함해서 이제 에이수스하고 에이서까지 포함하면 이제 5대 메이커죠. 대만 업체. 대만 업체. 네. 까지 포함했을 때 보면은 이게 대부분 다 ODM, OEM 중심으로 하거든요. 노트북 PC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ODM, OEM 이렇게 다 따져보면 중국 시장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하고 LG는 델하고 HP의 하이엔드 모델 혹은 이제 애플에 들어가는 모델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레노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에이수스 지금 삼성이 하고 있긴 한데 네. 에이서나 에이수스나 이런 제품들 혹은 델하고 HP의 이제 미드 엔드 중에서 로컬에서 이제 OEM이나 ODM을 하는 모델들의 경우에는 당장은 아닌데 중국 업체에서 로컬을 제작해서 들어갈 가능성도 있죠. 근데 그 시점이 언제 오느냐는 좀 다른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로컬로 제작한다는 게 노트북을? 그러니까 로컬이라는 게 결국은 개발을 거기서 직접 해요. 대만이 이제 개발하죠. 뭐 흔히 얘기하는 퀀타 뭐 이런 업체들이 하죠. 예, 마이탁 이런 업체들이 옛날에 팍스콘도 그걸 했던 업체들이고 그런 업체들이 할 때 브랜드는 델인데 그리고 사양은 높아요. 근데 가격을 싸게 맞춰야 돼요. 그러면 로컬 부품 쓰거든요. 예. 중국 현지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IT 제품도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닐 건데 IT 제품도 패널은 예. OLED 8세대에서 나오는 패널은 중국 거 쓸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달리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그 모델을 삼성 LG가 할 수 있느냐 이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ODM, OEM까지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ODM 메이커나 OEM 메이커는 철저하게 아시는 것처럼 이게 돈에 놀리고 그리고 시장도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좀 바운디드 돼 있어서 뭐 중국에서 생산해서 중국에서 파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8세대를 투자를 해서 애플에 납품을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약간 공상과학 수술에 가까운 얘기 같아 보이고요. 실제로는 그거는 그들의 대외적인 홍보의 멘트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레노버나 에이서나 에이수스에 들어가는 모델이 맞을 거고요. BOE. BOE 같은 데서 이제 하는 게. 그리고 이제 두 군데, 세 군데 회사가 관심 있죠. 뭐 BOE가 한다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두 회사도 해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그게 투자까지 이어질지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실이고요. BOE는 뭐 한다고 뭐 의리의리하게 뭐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똑같은 개념인데 재밌어요. 요즘 보고 있으면. 그 비전옥스는 핫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BOE는 청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모여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이걸 들고 다시 뭐 예를 들면 정저우를 가든가 우회를 가든가 뭐 이런 데를 가서 새로운 정부한테 뭘 받는 게 아니고 거기서 다시 같이 해요. 그 얘기인즉슨 이 프로젝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어떤 해당 지역에서 인프라스트럭처나 이런 것들을 다 SCM을 다 구축하는 그거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약간
그 이번에 뭐 기공식 때도 보면 약간 투자 설명회 같은 분위기였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뭐 관련되는 수출 목적 다 부르고 앞으로 여기가 질 테니까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러면 그쪽 지방 정부로부터 뭔가를 받겠죠? 네, 물론이죠. 뭐- 근데 과거는 이게 뭐냐면 하이테크라는 걸로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보다 국산화라는 걸 더 먼저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달라졌군요. 기술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신기술 뭐 이건 당연히 얘기를 하는데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중요도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등장한 국산화. 그리고 저 밑에 순위였던 게 갑자기 치고 올라와서 국산화를 더 먼저 강조하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8.6세대, 8세대급의 그 OLED 패널 공장은 네. 규모는 어느 정도 투자로 보면 한 그게 이게 이제 보는 사람마다 다른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하이엔드 1년에 노트북이 1억 7천만 대에서 1억 8천만 대 정도 팔리는데 1,000불 이상의 개인용 노트북, 개인용 노트북 기준으로 보면 3천만 대 정도 됩니다. 1년에. 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게 태블릿이죠. 네. 태블릿이 1년에 이제 뭐 아시는 숫자 한 6천만 대 정도 팔리니까. 그렇게 따지니까 태블릿이 OLED 패널 쪽에서 볼 때는 훨씬 더 클 수 있죠. 그리고 그 대부분을 그냥 한 회사가 공급하죠. 애플. 그러니까 그냥 전체 수요를 보면 한 1억대 돼요, 1억대. 원래대로 팔 수 있는. 근데 그 시장은 아까 얘기했던 중국에 있는 업체들이 접근하기는 언젠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장 어렵다. 5년에서 10년 걸리지 않을까요? 근데 그 시장은 지금 이제 우리 기업들이 할 가능성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걸 보고 그렇게 봤을 때 그 두 개를 묶으면 한 60K 정도 지금 각각 공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도합 120K? 네 정도는 한국의 업체들이 가져갈 것 같고요. 그래요. 8.5세대, 8.6세대 기준으로. 그런데 그러면 중국 업체는 얼마나 할 거냐? 이제 그게 모르는 게 그 밑에 있는 모델이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LCD로 남아 있을 거냐? 스마트폰처럼 갈 거냐는 모르는 문제입니다. 모르는 문제죠. 아니 그러면 지금 각각 60K씩이라고 120K면 상당히 큰 캐펙스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아까 사이즈인데.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이제 더 추가되는 게 이제 뭐 24, 28, 32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아이맥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개인용 요즘 뭐 게이밍 모니터도 나오고 모니터가 더 비싸죠. 네. 한 200만 원씩. 그렇죠. 그 시장까지를 보면은 각각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것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게 어려운 게요. 네. 이게 지금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이번에 뭐 증착기 가격이 뭐 너무 고무줄이어서 예측은 불가능한데 각 회사별로 최소한 5조는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각 회사별로. 근데 문제는 이게 일시에 투자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어쩔 수 순차적으로 15K, 30K 그 뒤로 보고 30K 안 가고 45K에서 우린 60K까지 안 가고 우린 45K까지만 할 거야. 그다음에 뭐 파주에 있는 분들은 우리는 규모가 그렇게 안 되니까 15 두 번에서 30으로 끊을 거야. 뭐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건. 삼성은 지금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죠. 어느 정도까지 왔죠? 그 지금 15K 정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죠. 15K. 그럼 지금 장비는 다 이미 발주가 나갔고 지금 이제 만들고 있고 만들고 있고 들어오는 것들도 들어온 있고 것도 일부 있고 그 공장은 언제 팽팽 가동? 글쎄요, 그거는 이제 내부 상황이라 제가 네, 뭐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요. 그렇군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올해 아이패드가 이제 출시가 돼서 가잖아요. 지금 지금 출하되고 있죠. 출하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패널은.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게 수량이 뭐 크다 많다 말이 많은데 이게 이제 잡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애플 전체적으로 보면 15%되는 물량입니다. 그 전체 태블릿 PC 팔리는 거에 15% 정도가 OLED. 가 이제 나가는 건데 이게 만약에 반응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이제 늘릴 거고요. 늘리겠죠. 늘리게 되면 지금은 당장 6세대에서 하는데 그냥 LG 디스플레이 딱 생각해 보면 만약에 늘려달라고 그러면 골치 아플 것 같은데요. 왜요? 그냥 폰을 줄이고 패드를 생산해 줘야 되냐? 캐파가 없으니까 그런. 그렇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늘어났다. 이게 예를 들어서 한 3, 4천만 대로 늘어났다. 근데 이게 면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인치 기준으로 보면 4배에서 5배 면적이 필요하니까 3천만 대 생산한다는 얘기는 1억 5천만 대 생산한다는 얘기거든요. 폰 기준으로. 그러면 복잡해질 것 같은데 문제가. 잘 팔려도 문제군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지금 뭐
뭐 올해 뭐 800만 대, 600만 대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이 숫자가 3천만 대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보면서 물량이 늘면은 이제 보안 투자를 쫓아갈 거냐 아니면 신규 라인을 지을 거냐인데 그 시점을 2, 3년 후로 본다면 2, 3년 후로 본다면 이제 양쪽 회사 모두가 그 시점을 보면서 이번에 이제 일종의 보면 테스트 마켓이니까 테스트 마켓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LG는 투자 여력이 어때요? 지금 거기가 지금 8세대급 OLED 뭐 RGB 이런 걸 생각하시는 개발은 먼저 했어요. 아, 그래요? 것처럼. 선익 지금 이제 많이 나오는 이유도 네.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예전에 개발은 스타트는 그러니까 그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한 거는 LG랑 예. 훨씬 먼저 했죠. 먼저 했는데 지금 재무적으로 지금 이게 그렇죠. 그거는 작년에 재무제표 다 보셨을 거잖아요. 제가 뭐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올해 애플 거 만약에 이제 BOE에서 빠지는 물량을 감당해서 가려면 솔직히 재료 구매하고 이런 운영비 쪽 있잖아요. 그쪽도 솔직히 얘기해서 여유 있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 뭐 발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물론 뭐 유상증자도 하고 뭐 어떤 상황이 도래해서 상황이 바뀔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네. 근데 올해 당장 캐펙스가 그러니까 투자 발표가 있을 거라고 보면 제가 LG 사람이 아니니까 연말에 뭐가 좀 기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반기에 뭐가 있지 그래서 않겠나 있다 없다를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 이제 그냥 오픈되어 있는 정보 재무제표나 이런 걸 쳐다보면은 여력이 없다. 여력은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인다. 기술 개발은 할 거고 당연히 검토는 할 겁니다. 그건 당연할 거고요. 네. 근데 뭐 사실은 이제 근데 투자라는 게 네. 이게 뭐 아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기업 가치 밸류도 주가가 좀 좋으면 뭐 이렇게 좀 요즘은 투자한다 그러면 주가 떨어집니다.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투자한다 그러면 그 소부장 업체 주가는 오르고 그 다음에 투자한다는 회사의 주가는 떨어지죠. 그렇죠. 예. 소부장 회사도.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당장 이거 차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차입해야 되면은 이거 나중에 밸류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군요. 예, 실제로 대규모 투자가 주가 부양에 직접적으로 특히 이제 패널 업체라든지 이런 세트 업체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투자한다 그러면 일단은 충격 있잖아요. 잠깐은 주가가 떨어졌다가 그렇죠. 예. 뭐 레비뉴가 늘어나면 그때서 이제 백업이 되는 그런 걸로 가니까. 야, 근데 그런 거 보면 정말 지금 아직까지도 디스플레이 업계의 선단 기술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기술을 보는 것은 결국은 애플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가기도 힘들고 거기서 다 끌어가는 거 그림.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번에 IT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뒤로는 못 갑니다. 뒤로는 못 가죠. 맞아요. 그렇죠. 네. 뭐든지 기술은 뒤로 못 갑니다. 갔던 게 뒤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800만 대에서 600만 대 정도가 시장에 풀렸다. 내년도에 뭐 물량이 줄 수는 있지만 이 라인업이 빠져서 0이 될 확률은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기업이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SCM 다 구축했을 거고 거기에 맞는 OS 개발했을 거고 어플리케이션 다 개발해 놓은 상태에서 없던 일로 하자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애플처럼 전 세계적인 밸류체인이라든지 이런 걸 구축하고 있는 회사에서 그걸 뒤로 가져가기.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는 제품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안 나온 상태는 가능해요. 안 나온 상태는 가능한데 제품을 출하해서 지금 올해 만약에 시장에 나왔다. 근데 이거를 내년도에 뺀다. 그게 엄청난 손실이다. 그거는 뭐 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100% 불가능하다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더디기는 하지만 가는 방향은 맞다. 교수님 이제 연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제 송대 오셔가지고 이제 마이크로 올레도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올레도스 이쪽 이제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기왕 뭐 이제 마이크로 LED 얘기를 이제 하셨으니까 그건 뭐 사실 발표도 했고 소자 업체에서 안 한다고. 또 오보텍 쪽에서도 뭐 우리 이거 이제 KLA도 사업 안 한다라고 발표했고 뭐 애플은 뭐 본인들이 직접 얘기는 안 하지만 다 이제 알려져 있는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이크로 LED 접은 거야. 뭐 이제 뭐 이렇게 되는데 그 기술이 그렇게 어려운 기술인가 보죠. 그러니까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LED가 그럼 사업적으로 지금 없냐 아니거든요. VD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마이크로 LED는 또 텔레비 가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착각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 LED라는 이름 때문에 마이크로라는 생각을 하는데 칩 사이즈는 수십 마이크로 디멘전이거든요. 칩 사이즈. 그러니까 네. 마이크로라는 칩 자체의 크기가 네. 수십 마이크로 바이 수십 마이크로 정도 사이즈예요. 네. 그러면 그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환산을 해보면 600 ppm에 못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 칩이 더 작아지지 않는 이상은 지금 있는 칩 사이즈를 기준으로 보면 적합한 사이즈는 100 ppi 전후에 사실 큰 사이즈가 맞습니다. 그래서 TV나 VD의 전략이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근데 물론 큰데 들어가야 된다. 네, 큰데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네. 큰데 들어가는 게 맞고, 네. 근데 물론 다른 가격적인 요소, 뭐 기타 요소가 존재하죠. 그렇긴 한데 그냥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 칩 사이즈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모바일에 쓰겠다. 그러면 이 사이즈를 줄여야 되잖아요. 칩 사이즈 자체도 네,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마이크로 바이 10마이크로 정도 됐을 때 이제 보통 밑에 픽셀 피치가 그거보다 이제 좌우로 커지니까 네. 예를 들면 뭐 40마이크로 바이 20마이크로 그 정도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게 한 600 ppi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폰에 쓰기에는 조금 더 개발을 해야 됩니다. 소자단에서. 그러니까 그게 좀 뭐라고 해야지 완전히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기술로서 그런 어떤 기술적인 한계에 근접한다. 그건 누구는 리스크 있어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TV라는 표현보다는 약간 좀 대형 쪽, 그래서 뭐 B2B라든지 뭐 사이니지 괜찮은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 많이 나오죠. 이제 더월 갖고 뭐 할 거냐, 극장 뭐 많이 얘기하죠. 예, 요즘 뭐 극장이 소규모 이렇게 뭐 20명 들어가는. 요즘 뭐 극장 안 가서. 예, 하지만 그런 측면이고, 그 다음에 네. 올레도스는 완전 다른 얘기고, 왜냐면 이거는 뭐 3000 ppi, 4000 pp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칩을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이렇게 잘라서 쓰기는 불가능하고요. 네.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연구되는 이제 AR 같은 시스템에서 이렇게 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투사형, 투사형 같은 경우는 이제 글래스 위에다가 인포메이션을 쓰니까. 근데 그거는 약간 좀 이제 다른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참 잠깐 애매했던 게 아이폰이나 애플워치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다는 건 분명한 거죠. 칩 사이즈를 줄여야 돼요. 거기가 그러니까 드롭한 거는 칩 사이즈 줄이다 뭐 안 되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렇죠. 이런 예, 거라고 그러니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도 뭐 첨단 기술 쓰면 우겨넣을 수는 있는데 마진도 적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리스크도 크고, 그리고 또 그렇게 작게 만들면 가격적인 이슈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면 이게 또 RGB별로 칩 효율이 다른데, 이게 마이크로 LED를 쓴다 그러면 효율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레드가 또 문제예요. 레드가 문제라고 네. 아까도 모두 얘기하더라고요. 네. 레드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죠. 뭐 레드는 올레드로 오픈 마스크로 쓰고, 뭐 블루 그린 레이저를 하나로 쓴 다음에 뭐 쓰는 방법들, 뭐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기술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기술의 표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A란 업체는 이렇게 갈 거다, B란 업체는 이렇게 갈 거다 하다 보니까 뭐 막말로 방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뭐든지 방향이 정해져야 돼요. 와치가 뭐 몇 대 팔리지도 않은. 그렇죠. 근데 와치는 앞으로도 좋을 거예요. 와치는 그거보다는 이제 헬스케어하고 연동이 돼서 디스플레이 측면이 아니라 디바이스 측면으로는 밸류가 있습니다. 밸류가 있다. 하긴 뭐 링 나오고 이런 거 네, 그래도 같은 겁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당뇨 체크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니까 결국은 이게 수요층을 젊은 사람들에서 약간 고령자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거든요. 고령자도 많아지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의사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왜 옥사이드 TFT, 그 LTPO 이거를 왜 와치에 써야 되냐? 배터리가 길어지니까. 배터리가 길어지면 뭐가 좋냐? 이제 그게 뭐냐면 한 3일 정도 차고 있으면서 헬스 데이터를 모아요. 이 헬스 데이터를, 그러니까 건강 데이터를 모아서 이걸로 추적 관찰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이제 뭐 링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센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는 디스플레이 영역은 아닙니다. 근데 덩달아 좋은 거죠. 어쨌든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니까. 네. 이게 뭐 와치가 한 3,4천만 대 팔리는 게 한 6천만 대 팔려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팔리다 보면 폰 수요를 끌고 가거든요. 노인분들이 이게 뭐냐면 폰이랑 연동이 그렇죠. 되니까 네. 지금까지 아이폰 안 쓰시던 분들이 교체 수요가 그쵸. 교체? 그보다는 이제 신규, 추가, 그러니까 추가 수요. 그리고 또 이걸 하다 보니까 끌어들이는 거죠, 결국은. 올레도스는 어떻게 연구해 보시니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 모든 분들이 하시는 거는 이제 컨텐츠의 문제다. 콘텐츠의 문제다.
지금 이제 봤을 때는 몇 가지 허들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문제인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영역인 게 이게 디스플레이지 않습니까? 디스플레이를 작게 만들어도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커야 됩니다. 그거는 기정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올레도스 처음 나왔을 때 0. 몇 인치였거든요. 네. 지금 이번에 이제 비전 프로는 1.43인치고요. 네. 더 큰 거를 원하죠. 아, 그래요?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옵틱 때문에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작은 사이즈를 크게 확대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렌즈, 구면 렌즈의 구면 왜곡 효과라는 것 때문에 엣지 쪽으로 가면 어지럽거든요. 네.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사이즈가 좀 더 커져야 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근데 커지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비싼 웨이퍼에 크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크면 솔직히 얘기해서 가격이... 디자인 룰이 뭐 지금처럼 뭐 수십 나노 이런 거 필요 없고요. 파워 IC 만드는 정도면 됩니다. 100나노? 100나노 넘어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소니가 처음에 양산한 게 180나노에서 했어요. 지금 저기 비전 프로에 들어간 게 180나노? 그거는 90나노. 그건 90나노? 네. 그렇군요. 네, 근데 90나노나 사실 130나노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노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노광기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KRF 영역에 있는 노광기들이고요. 네. 뭐 ARF 그 밑에는 에머전 이거 안 가도 돼요. 아, 그러니까. 예. 근데 문제는 사이즈는 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팹이 없죠. 없지. 그게 문제죠. 지금 다 선단 공정 가 있는데 300.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그런 팩 갖고 있는 데들이 있죠. 8인치에 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한국에도 한 세 회사 있지 않습니까? 마그네 칩도 있고 키파운드리도 있고 동부도 있고. 근데 문제는 거기서는 칩이 몇 개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럼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12인치 웨이퍼를 써야 되는데 12인치 쓰려고 보니까 내가 왜 여기서 이거 만들어서 손해 보냐. 12인치는 차라리 45나노 밑으로 내려가서 뭐 28나노 뭐 이런 거 내려가 가지고 얼마든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또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약간 의사결정의 범주에 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뭔가 이제 새로운 기술적인 뭐 방법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패널사가 뭐 직접 가져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반도체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예, 패널 BP하고 반도체 BP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인력을 새로 또 수급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급에 있는 장비가 신품으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뭐 CBD, PBD 다 있겠죠. ALD 다 있는데 그게 다 부가치 높은 쪽에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저사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웃기는 거거든요. 저사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저사양으로 만드는 장비는 없으니까. 닭을 잡아야 되는데 소 잡는 칼로 잡아야 그렇죠. 예, 매스로 저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 매스인데. 오늘 말씀하신 거 전반적으로 다 정리해 보면은 6세대는 한 60K 정도의 수요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뭐 그게 또 현관 잘 가면 연말 정도에 뭔가 얘기가 나올 수 있고 8세대 거는 이제 중국 거는 좀 봐야 되고 실제로 투자를 하는지. 한국은 이제 한다고 하면은 애플이라는 큰 고객 하나를 보고 양사가 60K 정도 투자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 파주에 있는 회사는 지금 자금 수요 때문에 재무 상황이 좀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조심스러운 게 이제 그분들의 재무 규조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건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IR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공개 회사니까 그게 뭐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제 가지고 있는 보유 현금 이걸 캐펙스로 쓰기에는 그러니까 투자로 쓰기에는 좀 리스크하다. 라는 판단인 거죠. 재료비도 쓰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량 늘어나면 운영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외상으로 사서 나중에 돈을 받는 거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 정도 볼 수 있고 아까 영상 중간에 여러 업체들 이름 얘기해 주셨는데 찾아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의 디스플레이 장비 뭐 워낙 오래됐고 했으니까 그 정도로 좀 정리하고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한 번씩 나와주셔서 동양 얘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흔쾌히 받은 이유 중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겠다는 이유가 사실 한 2-3년 정도 저 지인분들도 그렇고 한국의 디스플레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패널 회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에코시스템 전체가 지금 다 말하자면 굉장히 긴 가뭄의 기근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배터리로 빠진 회사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조금 좀 긴 터널이기는 한데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8세대에 대한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게 6세대 투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6세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 LG가 바인딩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풀려 있는 상태니까 한 번 더
한 번 더 수요가 있고 특히 가격 경쟁력이 우선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한테 더욱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다음번 나와주실 때는 저기 뭐 대형 큰 거 이제 할 때 뭐 이제 LCD는 다 저기 중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 국내 텔레비전 업체들 악유가 좀 있는 것 같고 네네네. 뭐 또 특허에 대한 것들 때문에 BOE랑 또 공격거리는 거 있는 뭐 네. 그런 거 한번 얘기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민감한 사안들이 있으니까 예. 당연히 뭐 그 네. 영업 비밀 민감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내부자가 아닌 이상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상황상 저의 분석에 의한 네. 내용들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분석 하겠습니다. 전망 정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석과 전망.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